자, 32번 지문. 이거는 일단 내용 정리를 간단히 하고 들어갈게요. 어떤 얘기냐면 어떤 A라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을 목격하고 A라는 정보가 이제 기억이 되는 거겠죠. 우리 기억 속에 자리를 잡아. 그죠? 메모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와 관련된 외부적 요인들이 들어오는 거겠지. 근데 그게 A-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따라 B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시작은 당연히 A가 맞겠지만 여러 요인에 의해서 우리의 기억은 B가 될 수 있다라는 거겠지.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내용 전개 굉장히 어렵고요. 중간에 문법 문제로 출제되면 정말 이상하다라고밖에 느껴지지 않는 어법 구문도 있고요. 이 지문을 굳이 선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선생님께서 왜 그러셨는지는 죽어봐라 그런 것 같아. 자, 보자. information, 정보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encounter, 마주치다 라는 거. 하지만 뒤에 조동사가 나왔으니까 실제 본동사는 can influence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수식 어구가 될 수 있겠죠. 그럼 과거 분사로서 선행사 수식 encounter, 마주치게 되는 정보겠죠. 주격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 after an event, 어떤 사건 이후에 마주치게 되는, 접하게 되는 정보는 information은 대표적인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단수 취급. 우리가 사건 이후에 접하는 정보는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어디? subsequent, 그 이후의 remembering, 기억에. 자, 아까 간단히 정리했던 내용 그대로겠죠? 사건 이후에 마주치는 정보들이 우리 기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external, internal과 반대되는 표현이겠죠? 외부적인 정보들은 can easily integrate, 쉽게 integrate, 통합될 수 있습니다. into는 항상 어떻게 설명했어? 결과라고 했었지. 직역하면 뭐뭐 안으로가 되겠지만 결과물을 설명하는 거. 그 외부 정보는 결국 뭐가 될 수 있습니까? witness, 자, witness는 목격자를 말하는 겁니다. 소유격의 표현, 목격자의 기억이 될 수 있어. 아까 말한 거 그대로 나왔죠? 외부 정보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기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especially, 특히 if 만약 어떤 경우라면 그 사건이 was encoded. 자, encode는 부호화하다라는 건데 그냥 각인되다 정도로 보시면 좋습니다. 때려 박는 거야. 근데 어떻게? poorly, 이런 어휘 잘 봐줘야 되겠지. 그 사건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로 뭔가 듬성듬성, 띄엄띄엄 이런 상태로 우리 머릿속에 딱 코드화 된다라면 쉽게 말해서 정확한 정보가 이제 입력되지 않는다라면 또는 the memory, 그 기억이 is from, 어디서 왔다는 얘기냐? distant event, 직접적이거나 가까운 사건이 아니라 아주 먼 사건이란 얘기겠죠. 직접적이지 못한 사건이라면 더 우리는 외부 정보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원래의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구조가 어렵긴 해요. 일단 쉽게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나왔으니까 뒷문장은 완전한 구조가 나오겠죠. 일단 필요한 부분 시간과 forgetting, 잊음 이런 것들을 멋있게 우리 망각이라고 말하겠죠. 시간과 망각은 뭐야?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어려워져. 여러 요인으로 자꾸 기억이 까먹어져. 이걸 설명하는 거겠지. 이런 시간과 망각이라는 요인이 upgrade는 올려주는 거, degrade는 낮추는 거, 그지? 저하시키는 거겠죠? 우리의 어떤 능력을 저하시켰어. 어떤 능력? original memory, 원래의 기억이겠죠. 자, 한 번 더. 시간이 지나며 망각이 발생하면서 우리의 원래 기억은 have degraded. 어떻게 됐다? 저하시켰다는 얘기겠지. 저하되었다는 얘기야. 자, 원래 문장은 이런 거겠죠. 어떤 경우인데 in a distant, 먼 사건이겠죠. 그럼 그 먼 사건에서 발생했는데 그런 것들이 시간과 망각에 의해서 더 분명해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는 이런 식의 선행사랑 일치하는 명사는 날려버리면 될 것이고 전치사는 뒤에서 앞으로 끄집어내는 거니까 구조는 완벽히 이해가 될 거라 믿어요. 하지만 요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겠지. which는 이제 관계 대명사가 쓰이면 선행사를 꾸며주면서 직접적인 해석은 되지 않지만 여기서는
정확히 설명하면 관계대명사의 역할과 형용사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관계대명사 역할, 관계,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관계 형용사로 지칭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거, 과연 이런 구조까지 우리가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되냐? 솔직한 심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알아둬서 나쁠 건 없겠지만 이거를 출제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그지? 솔직히 말해서 그냥 학생들 틀려라, 어려워해라 라는 구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 구조를 완벽히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그냥 이런 구문 정도는 살짝 암기를 통해서 커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걸 알아둔다고 해서 앞으로 써먹고 수능에 나오냐? 이런 것도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문장. 여기는 더 이상한 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알아둬야겠죠. 전치사 with는 뭐뭐와 함께라는 뜻도 될 수 있지만 또 수단과 방법도 설명할 수 있지만 동시, 동작, 부대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동시, 상황이라고 할까요? 부연 설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전치사의 표현이니까 동사는 안 나옵니다. 어떤 reduced, 그 감소된, 아까는 degrade였었죠. 감소된 정보의 상황. 그 정보가 어떤 정보인데 available, 이용 가능한 정보, in memory, 기억 속에서. 자, 여기까지가 일단 표현. 우리 기억 속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줄어든 상황에서 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끊어놓고 내용부터 정리합시다. 이런 것들이 줄어든 상황에서 be likely to that 대시니까 뒤에는 주어 동사가 따라오겠죠? 문장이 동사 여기 나오지? 자, 그러면 기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 more likely 하면 가능성 있고 less면 가능성이 없지. 그럼 우린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실제 문제풀이 시에 마이너스에 해당한다라는 걸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빈칸은 주제문이다라는 건 잘못된 접근이라고 항상 강조하죠. 이 새로운 정보는 이게보다 시간이 지나며 오리지널과 벗어난, 일치하지 않는 거겠지. 이런 것들이 rejected, 어떻게 되는 거? 거절되어질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진대요. 아까 뭐라 그랬어? into, 어디 갔었지? 결과물로서 자리를 잡는다고 했었지. 이 새로운 잘못된 또는 어긋난 정보가 거절될 확률은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새로운 외부 요인에 의해서 자리 잡은 정보가 우리의 생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 중간의 구문은 도대체 뭐냐 하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자, 이 구문은 도대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거냐?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관계대명사가 쓰이고 있다라는 건 어쨌건 선행사랑 일치하는 부분을 뒤에서 공유하고 있다라는 건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문장을 이어줄 수 있는 거니까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자, 이것도 이 정도 개념까지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처럼 전치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오는데 이 구문은 그냥 쉽게는 목적을 나타내는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런 패턴인 거니까 원래 문장은 주어 나오고 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목적어에 해당하는 선행사가 나올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validity라는 건 유용성, 타당성이란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필요한 것만 써볼게요. 이 타당성, 그게 맞는지, 이 validity, 타당성이라는 것은 뭐합니까? 단복수 그런 거 무시하고 필요한 것만 쓸게요. confirm, 확인한대. 타당성은 확인해. 어떤 것을? 그 정보, 쉽게 말하면 여기 information 될 수 있겠죠? 이런 구조 쉽게 설명하면 타당성은 확인합니다. 그 이용한 정보가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구문이야. 그럼 이 information에 해당하는 선행사 앞부분에 나와 있겠지. 자, 필요 없는 거 날려버리면서 정리할게요. 여기는 수식어고, 잠깐만, 헷갈리니까 다른 건 좀 지워버리고 다시 이 부분만 살짝 정리하면, 지금 관계대명사 which를 쓰고 있는 구문입니다. 그러면 뒤에서 이 타당성은 확인해 봅니다. 뭐를? 선행사랑 일치하는 정보를. 그러면서 뒷문장에는 information이 빠져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쓰인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 보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표현을 갖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 위랑 마찬가지. 이걸 굳이 또 암기하냐? 필요 없어. 그냥 시험을 정말 위해서 단순하게 넘어간다면 이 정도 어순배열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케이? 이걸 이용해서 다른 구문을 영작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인 거니까. 그러면 이런 식의 구문일 때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어디 갔냐? 전치사를 의미에 맞게 써주시고 사람, 사물 맞춰 관계대명사 쓰시고 이 목적을 나타내는 동사 표현을 투부정사로 옮겨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어가 또 뒤로 빠지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거겠지. 오케이. 그러면 다시 그 타당함을 확인했는데 뭐를?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문장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지? 근데 뭐에 대한? post event misinformation 사건 이후의 정보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해 본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됐죠? 얘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분명히 어려운 게 타당해 차라리. 이거를 왜 지금 분석을 하는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접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위한 과정이라면 단순히 이렇게 구문 정도 살짝 암기 부탁드릴게요. 자, 내용적으로 대신에 그지? 이제 뭐 내신 대비 다 끝나고 나면 수능 때는 이런 거, 수능이나 모의고사 대비는 이런 거 집중하겠죠. 대신에 그럼 이제 필요한 거 핵심적이네요. 특히 when it fits 그것이 그 사건 이후의 정보들이 딱 맞아 떨어져 그 witness 목격자의 현재의 생각과 바뀔 수 있지만 그게 지금 생각과 맞아 떨어져 또 그 정보가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다라면 이런 거로 출제해야지. 학교 시험이라면 투부정사 등장하면 BPP 투부정사 사용되다 BPP to ing 익숙하다 이런 거겠지. 물론 여기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이 만들기 위해 사용된다라면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인데 그러면 선행사는 3인칭 단수 that 플러스 동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수일치 make sense는 타당하다 말이 된다 이치에 맞다 to him or her 그 대상자에게 타당한 그지?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다라면 it may be 그 정보는 integrated 통합될 수 있어요. 물로써 일부로서 original 원래 경험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결국 원래 우리가 가졌던 A라는 기억은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럼 뭐 여기서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이 과정을 설명하는 거니까 distort라는 표현 왜곡하다 왜곡시키다 알면 좋겠고 혹시 모르니까 이런 것도 하나 기억합시다. stretch는 펼치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뒤에 truth가 붙으면 진실을 펼친다 사실을 알린다라는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이 stretch truth 자체가 진실을 보는 어떤 사실을 왜곡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내용 전개 또는 주제를 찾기 위해서 그 정답을 영어 지문으로 장난쳤을 때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distort나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 글의 주제랑 부합하는 영어식 표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this process 이런 과정은 can be 될 수 있어. explicit 명시적일 수 있어. 분명하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이놈은 보통 플러스로 쓰이는 단어니까 뭐 implicit 암시적이냐 명시적이냐 장난치는 거. 즉 그 목격자는 알아요. It is happening.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it is often 그것은 종종 unconscious 무의식적이라는 거겠지. 그죠? 뭐 무의식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야 무조건. 하지만 여기선 내용 파악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거 그러면서 자리 잡는 거 that is 즉 the witness 그 목격자는 find 목적어 플러스 오형식이면 맨날 ing 나오겠죠. 목격자는 알아 자기 자신이 사고하고 있음을 뭐에 관해서 이벤트를 differently 다르게 without awareness 인식 없이 그러면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앞에 나왔던 무의식과 연계시킬 수 있겠죠. 그죠? 길고 복잡하고 어렵지? 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격자는 may not even know 이젠 모를 수도 있어요. The source of information 정보의 원천 어디서 왔지? 이젠 생각도 안 돼. 어떤 정보인데 자, led to the new memory 그 새로운 변질된, 변형된 기억의 정보의 원천이 무엇인지 기억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보가 이제 왜곡됐으니까 misinformation이 된 거겠죠.
그 잘못된 정보의 원천은 in forensic context. 자, 이 forensic이라는 건 이 범죄 현장 그런 거 설명할 때 많이 듣는데 증거 막 다시 되살려내고 하는 거. 그래서 법정의라고 밑에 친절히 나와 있겠죠? 법정인 상황, 그냥 뭐 쉽게 말하면 법정 싸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잘못된 정보는 can be encountered, 마주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정확히 따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 잘못된 정보들이 쉽게 마주쳐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든. 오케이?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 from A to B인데 to를 또 쓰고 있죠. 그럼 discussion with other witnesses. 다른 목격자들과의 토론에서도 잘못된 정보가 튀어나올 수 있고. 소셜 미디어 search. 소셜 미디어로 찾아볼 때도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게 튀어나올 수도 있겠지. 다양한 여러 개의 인터뷰겠죠. with investigator, 조사자, 수사관, 수사관들과의 다양한 인터뷰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또는 다른 법적인 professional, 전문가들과의 인터뷰에서도 나올 수 있고, 심지어는 in court, 법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외부 요인들, 시간 또는 망각 등에 의해서 생각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바뀔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게 자리를 잡게 되면 왜 그렇게 됐지? 라는 판단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라는 거.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어려웠었고 중간에 아주 이상한 어법 구조들도 나와 있었고요. 오케이. 어휘도 됐고 어법도 됐고 뭐가 됐든 다 나올 수 있는 지문입니다. 오케이. 정말 많은 시간 투자해서 이해하는 데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법은 간단하게 나온다라고 기대를 갖고 아시겠죠? 내용의 이해가 충분하면 어휘 문제는 맞출 수 있으니까 쉽게 순서배열이나 문장 삽입도 마찬가지 아시겠죠? 자, 32번 인내심을 갖고 공부해 주세요.